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는 하면 왜 자료 요구에 대한 일체 답변을 안 줘요? 저희는 정보 수사기관의 특징을 고려해서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온 그러나 건 아니. 정보위 잠깐만요. 비공개를 원칙으로 정보위에서는 충분히 잠깐만요.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멈춰주세요.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왜 고함을 치십니까?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쭙고 있어요. 제가 질의하잖아요.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왜 고함을 치십니까? 제 질의 시간이잖아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나중에 답변하세요. 저 방첩사령관님, 의원님이 질의하시면 부족한 거 있으면 제가 마지막에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회법 37조와 국회법 제54조 2항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건 정보 예산과 관련된 거예요. 예? 소관은 국방위원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 예산, 국방 예산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셔야죠. 자, 850억이라는 예산을 써요. 국방 예산, 정보 예산 빼고. 정보위 소관은요, 정보 예산과 관련된 사안, 결산 사안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정보위원회 54조 2항에 예?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확히. 그런데 국방 예산과 관련된 거,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야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법에 따라서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자료 제출을 해봤는데 단 하나도 안 와요. 그러면 당연히 국방 예산은 삭감해야죠. 왜 국방부 직할부대에 들어가 있어요? 국정원으로 가시면 돼요. 국정원 이중대. 말씀드리겠는데 제 질의 시간이에요. 감사장이고요. 제가 질의하는데 왜 못 들어요? 네, 부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고 방첩사령관님 답변할 거 있으면. 이렇게 통제를 안 하고 국방 예산과 관련된 거는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삭감 의견을 올릴 수밖에 없다니까요. 네, 방첩사령관님 답변할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방 예산이나 그런 소관 업무를 분명히 나눠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부분은 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인영 사령관, 네. 신원식 장관이 전임 장관이자 현재 국방부 장관과 함께 우리 국방과 안보를 책임지는 투톱입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죠? 네, 맞습니다. 능력 있으시죠? 네. 군인이라면은 체력이라든가 기억력 이런 것에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지휘관이면 사실은 이상이 없게 늘 훈련하죠. 그렇습니다. 체력이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정도가 되면 사실은 이제 살살 빠져줘야 되겠죠. 신원식 장관 그런 거 문제 있다고 느끼신 적은 없죠?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뭐 굳이 대답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대답할 필요를 네. 그 오만하게 답하지 말고 내가 묻는 거에 대답하세요. 대답할 필요를 느낄 필요 없이 건강하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그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김영현 장관이 실수한 것처럼 실수할 수 있으니까 차분하게 마음을 내려앉히고 답하세요. 신원식 장관이 여인영 사령관이 이상민 장관이 방문했던 것에 대해서 보고 받았냐 네. 하니까 국회에서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고, 그래서 확인했는데 본인이 보고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답하셨죠? 그렇습니다. 틀렸어요. 9월 5일 속기록 읽어보셨어요? 9월 5일 속기록도 받고 동영상 클립도 자, 받고. 속기록에는 알고 계십니까 하니까 신원식 장관,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그 기억력과 체력을 인정하신 신원식 장관이 한 번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 다시 질문하니까 보고받은 거 없습니다 라고 두 번 얘기했어요. 자, 신원식 그리고 장관의 확인해 보겠다고 잠깐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확인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검찰 닮았습니까? 왜 본인이 답하고 싶은 걸 답해? 잠깐 가만히 있어요. 내가 속기록 그대로 묻잖아요. 전 동영상 보고받은 클립까지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것이 속기록에 있는 걸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다 보고 왔습니다. 보고 왔죠? 네.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는 걸 두 번 했죠?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도 끝에 하셨습니다. 그거는 본인이 거짓말을 하기가
상당히 민망해서 그랬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정상적인 지휘관이라면은 내가 보고받은 것이 기억나지 않는데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통상적으로 하죠. 이렇게 명료하게 저는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쉽진 않아요. 자, 지금 첫째는 이상민 장관 방문 문제고 두 번째는 여기 앉아 계신 김영현 처장 당시에 새 사령관이 모였던 모임에 우리는 불법 비밀 모임으로 보고 있고 그쪽에서는 정상적이고 전 정부에서도 있었고 보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 정부에서 없었고 정상적이지 않고 장관이 보고받지도 않았고 그냥 그때 우리가 물으니까 구두 보고했다고 답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자 어쨌든 그러면 공무였죠. 공무. 어떤 게 공무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예요? 경호처장 공간에서 모인 거. 당연히 공적인 모임. 당연히 공적인 거. 운행일지 쓰죠. 공적인 그 지휘관의 동선은 다 운행일지에 기록되잖아요. 제 차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럼요. 네, 운행일지는 기본적으로 갖고 그 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당연히 그때의 모임이 나와 있겠죠. 운행일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 내가 나와 있겠냐 아니냐를 묻잖아요. 내가 거기를 보여달라고 안 했어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 보여주지 말라고 이미 군에 지시를 했어요. 근데 내가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운행일지에는 장관님 그런 대한민국 지시를 군의 하신 적이 있는지 규정상 모르겠습니다. 지시를 그 받은 적이 사령관이 없습니다. 공무로 움직인 동선이 나와 있느냐 아니냐를 묻는 거예요. 답하기 어려우면 나와 있는 것이 규정일 것이라고 본다 아닌다 판단을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봐요? 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있었겠죠. 나머지 이어서 얘기할게요. 네, 말씀하십시오. 네, 김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혹시 김철진 대령 잘 알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네. 54단장 시절 예하 여단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방첩자 기획관리실장으로 데리고 있었어요. 네. 네. 그런데 장관 김용현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으로 보낸 거죠. 네, 1분 더 드리십시오. 네. 지금 군사보좌관 내정돼 있죠. 네. 뭐 장관도 아닌데 뭐 내정입니까? 바로 인사발령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원님 그는 제가 인사권자가 아니고 장관님께서 인사권자십니다. 자, 조직에는 내부의 견제와 균형이 있는 거예요. 방첩사는 바로 그런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지금 증인과 장관이 각별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삐딱한 자세로 신경질적으로 반응을 하시던데 그런 조직 내부의 건강한 견제와 균형을 깨뜨리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측근을 장관 인사청문회에 파견시키고 군사보좌관으로 앉히고 곧바로 승진시키고 하는 그 일련의 절차가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겁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인사권자는 제가 아니고 아까 그 답변 내가 장관님이십니다. 들었어요. 나 기먹지 않았어요. 근데 같은 다- 말씀을 하시길 그렇게 대답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추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회에서 문제 제기가 됐던 행안부 장관이 방첩사 방문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언제였죠? 3월 20일이었습니다. 3월 20일. 이때 방첩사령관이 초청한 겁니까? 행안부 장관이 방문한 겁니까? 제가 어저께 현역 군인 신분으로 행안위에 나가서 동일한 질문을 받고 동일하게 답변을 해서 상당 부분 다 소명이 됐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제가 좀 아니 말- 핵심만 얘기해서 주세요.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소상히 아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청한 건가요? 방문한 건가요? 행안부 측에서 먼저 방문하시겠다고 연락이 와서 아. 오신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브리핑을 받고 저녁 식사를 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저녁 식사는 해관에서 했나요? 네, 부대회관에서 했습니다. 몇 명 정도 참가했습니까?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 한 20명 정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은 주로 그 행안부는 몇 명이고 그날 방첩사는 몇 행안부, 명?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 그다음에 뭐 이런 데에서 그쪽에서 한 10여 명 이상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도 한 뭐 7, 8명에서 총 합해서 한 20명 됐습니다. 네. 그 식사 비용은 누가 냈나요? 부대 회관에서 했기 때문에 뭐 식사 비용은 뭐 저희가 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당연히 저희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부대 비용으로 했나요? 개인 비용으로 했나요? 부대 회관에서 공식 행사를 개인 비용으로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실제 어떤 명목으로 해식을 했는지 몰라도 부대 운영비라면은 이것은 그 규정을 위반하는 것 같고요. 어떤 항목으로 했습니까? 의원님 그거는 뭐 제가 깊이 생각을 좀 안 해봤습니다. 그건 좀 확인하고 나서. 그럼 그 자료를 좀 오후에 제출해 주세요. 오후까지. 그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용과 그때 어디에서 무슨 비용으로 했는지, 부대 운영비로 했는 것인지, 뭐 거기 다른 비용으로 했는지 예산. 네, 그럼 확인해 네. 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충항고 출신 연간장교 2명도 포함이 돼 있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그날 충항고 출신 연관장교 중이 이제 참석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중에 네. 한 명은 대령급 장교고 용인에 있는 지작사 부대장이고 그날 행사에는 아예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충항고 아니 출신 충항고 출신 연관장교들이 예스 노만 하세요. 2명이란데 아니면 아니라 하면 얘기해요. 시간이 아니고 아니요? 아니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알았어요. 그 사람은 용인에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부대장으로 묻는 말에만 그날 답변하세요. 용인에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 김용현 장관님이 경호처장 당시에 그래요. 행안부 장관 여기와 관련돼서 왜 장관께는 보고를 안 했죠? 그 점도 저희 기회를 줘서 말씀드리는데 다 보고 드렸습니다. 근데 신원식 장관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얘기했었는데 의원님 죄송하지만 그날 그 속기록을 보시면 신원식 장관님은 좀 확인해 보겠다고 그러셨고 나중에 보고를 받았다고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상임위 열리기 전에도. 예, 뭐 그 내용은 그리고 저는 경호처장 분명히 다 보고를 다 드렸습니다. 경호처장 김용현 처장 당시에 공간에는 몇 분 가서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식사했나요? 대통령님 경호경비 작전에 관한 사항이라 사실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지만 지금 저희 장관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번 갔습니다. 그 뭐 횟수를 언제쯤 갔습니까? 봄입니다. 예? 봄입니다. 봄. 봄? 네. 언제인지 모르고요. 이 특정 날짜를 알았어요. 의원님 말씀드릴 수 그다음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도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 무슨 식사가 보안이고 그래서 왜냐하면 식사만 하는 게 알았어요. 아니고 그다음에 경호경비 그- 작전에 관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이건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방첩사가 예전에 제가 군에 있을 때는 주요 사령부와 사령부 지휘관들에 대한 그 감청이라고 하나요? 이런 걸 하는데 지금도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것은 통신 비밀 보호법에 따라서 네. 제가 아예 언급 자체를 할 수가 없는 법령적인 사항입니다. 정보위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정보위에서 일부 설명을 드리고 이 자리에서는 좀 하고 말씀드리기가 있다 안 없습니다. 하고 있다 못 한단 말이죠. 네, 그 자체를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에 네. 의한. 사령관에 물어봤어요. 그렇게 모인 적이 없습니다. 왜 모이셨습니까, 사령관님? 일단 격려, 그다음에 경호경비 작전에 대한 논의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예. 그 중에 경호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경비는 무슨 뜻입니까? 일반적으로 경호라고 이렇게 통칭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나 경비죠. 경비 업무까지 이야기하신 거죠. 예, 경호 근데 왜 특전사령관이 옵니까?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특전사령관은 이 경호안전대책위원회 아무 관계가 없는 분이고 그렇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여기까지 6시에 만찬 시간을 맞추려면 최소한 4시에 출발해야 되잖아요. 방첩사령관님. 네. 그 국정원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는데 왜 행안부 장관과 국가수사본부장이 방첩사령부를 만나야 되죠? 그 의원님 저 괜찮으시면 제가 좀 경과를 좀 한 10초 정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다. 예. 이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것 관련해서 제가 부임하기 전인 23년 4월에 이미 국수본부장이 저희 사령부를 방문했고 그다음에 제가 11월에 취임을 했고 또 지난 1월에 제가 국수본부를 방문했고 3월에 행안부 장관이 제가 느끼기엔 제 생각에는 총괄 책임자로서 어떤 경찰의 준비 상태를 한번 현장에서 얼마나 협의가 잘 되는지 보고 싶어서 오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의원님 올해 6월에 그 경찰 국수본과 방첩사가 이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일련의 과정 속에서 경과 이루어진 겁니다. 설명 고맙고요. 네. 방첩사가 민간인 대상 수사하려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방첩사에 대해서 국가수사본부에서 안보감청을 요청하거나 그런 건 없죠? 안보 감청요. 네, 우리 이제 서로 숫자 이야기는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아니라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예, 의원님 그거는 저 정보위 어차피 또 뵈니까 정보위 때 필요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아닙니다. 어쨌든
국수본에서 요청해서 그걸 대신하겠다 이런 건 없죠? 뭐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간인 감청에 네. 방첩사가 이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시간 중단했습니다. 네. 예, 그 국정원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됐는데 네. 지금 민간인에 대한 그 대공 수사권을 방첩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저희 방첩사는 군 관련 수사를 하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행안부 장관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까? 어저께 행안위에서 그 말씀들이 오갔는데 당시 행안부 장관 자신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 장 치안정감이 경찰청장의 수사에 관한 직접 지휘를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네. 행안부 장관도 지휘권이 없어요. 네. 그 다음에 방첩사령부는 민간인에 대한 설령 그것이 간첩으로 의심된다 할지라도 없습니다. 방첩사의 1차적 임무는 군내 보안, 신원조사, 그리고 군사기밀보호, 그 외에 내란, 외환 이런 거를 책임지는 군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장관이 김영현 장관이었으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내일 행안부 장관이 온다라고 말을 안 했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네, 네. 작년 8월 초 저도에 있을 때 경호처장 김영현 경호처장이 하루에도 여러 번 국방장관과 통화한다라고 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인사청문회 때 나온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새 사령관을 부를 때는 아무도 사전에 장관에게 신고를 안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기 와서 보면 왜 국방장관이 다 할 수 있거든요. 일이 들어오면, 그죠? 경호처에서 공식 회의를 하더라도 일이 통과해야 되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새 사령관이 오시면. 그러니까 경호처 관저에서 모르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것이 무슨 경호 경비에 관한 공식 회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행안부 장관이 무슨 대공수사권이 있고 무슨 정보수사기관의 장입니까? 그런데 만약에 여인영 사령관이 당시에 장관이 김영현 장관이었다, 신원식 장관이 아니었다, 그러면 내일 이상민 장관 옵니다. 안 했겠어요? 답변 드려도 됩니까? 네, 간단하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신원식 장관님께도 보고 드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사후에 하셨다 그랬잖아요. 사전 보고도 드렸습니다. 사전 보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신원식 장관 보고 안 받았다는데 했다 이 말씀이죠. 아까는 네. 사후에 아까 그 업무 보고 하러 갈 때 보고 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저 더 기회를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보고도 당연히 했습니다. 사전 보고 했다. 네. 그리고 행안부 장관도 당시 신원식 국방장관에게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그 두 분 간의 말씀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계엄 자체가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실행했던 각 군 부대나 혹은 사령관들이 자기는 내용을 잘 몰랐다라는 내용들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인 타겟을 정해진 내용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문건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들과 기존의 이제 계엄 조치들에 대해서 과거의 계엄 사례들과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들까지도 있었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계엄이 단순하게 급변 사태가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걸 넘어서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히나 국회 계엄 해제권이라는 중요한 헌법적인 제어 장치에 대해서 불능화. 실행한 군 지휘부 등이 핵심 수사 대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닷새 만에 초유의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에도 내란죄는 형사상 소추 사유여서 탄핵 여부와 관계없이 동시다발 수사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최정점에 있는 윤 대통령까지 수사가 뻗치기 전
군 지휘부를 대상으로 사건 전말을 재구성해야 하는데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국회와 중앙선관위 계엄군 투입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계엄령을 어긴 국민을 처단한다는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 통제를 요구한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중요 피의자입니다. 제가 전화번호 가진 게 없으니까 장관님 폰을 좀 이렇게 달라고 말씀드려서 그 조지호 경찰청장에 전화를 해서 포고령이 내려갔습니다. 국회와 중앙선관위에 병력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역시 핵심 가담자로 손꼽힙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일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의원들을요? 예. 또 윤 대통령 최측근인 충암파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청장은 경찰 투입에 따른 내란죄 여부를 수사로 가려야 합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이른바 충암파 멤버이자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작전 상황을 물었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구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도 전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환을 앞두고 YT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계엄 당시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의 전화 지시가 있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했다고 증언한 데 이어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화로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다고 밝혔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국회로 이동 중 지금 어디쯤이냐는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계엄 당시 상황을 직접 챙긴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대통령이 전반적인 상황을 물어본 정도였다며 구체적인 지시나 명령 등이 있지는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또 다른 핵심 쟁점인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시도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앞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말했다고 밝혔는데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런 식으로 말하진 않았다며 명단을 불러주면서 포고령 위반과 관련해 신병 확보 등의 조치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 전 사령관은 이와 관련해 김 전 장관으로부터 경찰과 협조하라는 지시 들었고 이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명단에 오른 인물들에 대해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계엄군의 움직임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가운데 대통령을 향한 수사당국의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국군 방첩사령부 등을 대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등을 토대로 조만간 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관련자 소환 조사에 집중하던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본격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계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겁니다. 합동수사에 투입된 군 검찰 측과 함께 모두 50여 명이 투입돼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엔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등 지휘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도 포함됐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병력과 요원을 파견하는 등 사태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부대 중 하나입니다. 특히 여 전 사령관은 주요 정치인들의 체포를 시도하거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의혹 등도 받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곧바로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여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그리고 군 간부들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가 어떻게 내려졌는지도 구체적으로 적시됐는데요. 구속영장을 보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여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장관으로부터 14명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요. 부하에게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 벙커가 구금 가능한 시설인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 다른 부하에게는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이들을 신속히 체포해 수도방위 사령부 구금시설로 이동시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안 가결이 임박해오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렇게 3명을 최우선적으로 체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 한 정황이 뚜렷해진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낸 병력들에게는 전산 자료를 확보하라고 지시했는데요. 복사가 어려우면 서버 자체를 떼어오라고 지시한 내용도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립니다. 여전사령관은 구속심사를 포기하겠다면서 어제 입장문을 냈는데요. 군인으로서 명령을 따랐지만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또 지휘관인 자신을 믿고 명령을 따른 부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한 데 대해서도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습니다. 여전사령관의 구속 여부는 오늘 중으로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과 관련한 SBS 단독 보도 이어갑니다. 계엄 당일 여인영 전 사령관이 중요한 행사까지 불참하면서 수차례 수뇌부 회의를 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의에는 계엄을 사전에 검토한 문건을 보고했던 대령도 포함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약 13시간 전인 3일 오전 9시 국군 방첩사령부에선 전입자 신고와 대령 직책 계급장 수여 신고가 열렸습니다. 방첩사 대령들은 본부실장이나 각군 방첩대장을 맡는 방첩사의 중추여서 대령급 신고식은 방첩사에서도 중요 행사입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이 신고식 때문에 계엄 당일 바빴다고 SBS에 말했습니다. 제가 그날 이제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사령부의 대령급 실장들 한 10명 팀이 그날 보직 교대를 했어요. 하지만 정작 여 전 사령관은 신고식에 참석하지 않고 참모장인 이경민 소장이 신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령관의 대령급 신고식 불참은 전례가 없어 방첩사 장교들은 긴급 사항이 발생한 건 아닌지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대신 여 전 사령관은 오전부터 밤 9시 이후까지 방첩사 수뇌부 회의를 여러 차례 주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회의엔 이경민 참모장, 정성우 1처장, 김대우 수사단장 등 장성급과 함께 남호 대령이 참석했습니다. 수뇌회의 참석자 가운데 유일한 영광급인 나 대령은 방첩사가 계엄에 대한 쟁점 사안을 사전 검토한 문건을 지난달 말 여 전 사령관에게 보고한 걸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방첩사령관 밑에 신원조사 담당관 나모 대령이라고 합니다. 신원이 맞는지 파악을 해주시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인영 사령관에게 그런 보고를 11월 26일, 28일 사이에 보고한 적이 있는지 파악해서 국회에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인영 전 사령관은 SBS에 해킹 사건 수사 협의를 위해 수뇌 회의를 열었다고 했지만 계엄 문건의 핵심인 대령급 장교까지 참석시켜 하루 종일 여러 차례 회의를 연 이유는 수사로 밝혀져야 할 대목입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포고령이 국민들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렇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당의 정치 활동 금지시키고 그다음에 언론의 취재 활동을 계엄사가 관리하고 그리고 그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처단한다. 그 처단한다는 내용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받았는데 그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포고령이 김용현 전 장관이 충암고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지시해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인형 사령관은 이걸 부하 장교에게 시켜서 포고령을 만들었는데 당시 만들 때 2018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때 만든 포고령에 이번에 논란이 됐던 전공의 관련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이 같은 내용은 민주당 부승찬 의원실도 방첩사에서 포고령이 작성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저희도 파악했습니다. 이 문제는 포고령 작성 절차가 완전히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 포고령은 기획, 작성, 법무 검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런 것을 모두 건너뛴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이것도 또 하나 확인이 됐습니다. 이건 포고령 작성 절차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서 앞으로 주요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이 오늘 구속됐습니다. 여 사령관은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 체포를 지시하고 또 중앙선관위 서버를 탈취해오란 지시도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반쯤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의 구속 필요성을 심사한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심사 1시간여 만에 여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검찰은 군사법원이 여 사령관의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여 사령관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3명을 우선 체포하라고 지시했고 중앙선관위 서버 복사가 어려우면 아예 통째로 떼우라고 지시한 사실이 적시됐습니다. 선관위 서버를 복사하고 통째로 들고 나오고 이 지시는 누가 내린 것입니까? 지금 여인영 사령관께서 저에게 구두 지시하셨습니다. 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 3일 이 같은 지시를 받았던 여 사령관의 직속 부하 정성우 방첩사 1처장은 당시 여 사령관의 지시 내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일지 문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정 처장의 일지에는 여 사령관은 3일 밤 11시 50분부터 다음 날 새벽 0시 20분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장관으로부터 적법하게 나온 지시라며 지시사항을 정 처장에게 구두로 전달한 걸로 기록됐습니다. 주요 지시사항은 선관위 서버 복제였는데 선관위 등의 위치는 필요하면 인터넷을 찾아보라, 여론조사 꽃은 들어가야 하는지 재판단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서버 복제가 불가능하면 서버를 탈취해오라는 여 사령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정 처장이 다음 날 새벽 방첩사 법무실에서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서버 탈취 등이 위법하다고 판단했고 새벽 0시 50분쯤 현장 팀장들에게 임무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여 사령관이 또 3일 밤 11시 55분쯤 전화해 윤 대통령 경호를 맡는 방첩사의 868 부대를 국회로 이동시킬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정 처장은 이 역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